이제 77페이지 5번입니다. 건축물은 높이 제한입니다. 높이 제한 그러면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높이 제한, 가로 높이 제한과 일조합분 높이 제한인데 가로구역 높이 제한은 크게 거기면 1, 2, 3인데 1번. 1번은 그런 제도가 있나 물어봐요. OX가 아니고. 그러니까 허가권자는 가로구를 단위로 대ring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로 건축물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제도가 있다 이러면 끝나요. 2번에 이제 2번 함정.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증장은 같은 가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 형태에 따른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시험 문제니까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그래요. 있다.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심의 상시이다. 그 말은 이렇게 가로구역 단위 높이 제한을 할 때 몇 메타 정할 때 심의하냐 안 하냐 이런 얘기요. 상시이다. 그 말은 심의한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3번. 특별시 광역시정은 도시 관리를 위해서 특별시 광역시 조례로 높이 정할 수 있다. 유치하게 특별시 광역시정을 갖다가 앞선처럼 시장 군수는 시군 조례로 틀렸다. 이러고 나오더란 얘기요. 시군이 아니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특별시 광역시 조례로 가로구역 높이를 정할 수 있다고요. 일조 등 확보 높이 제한 건 머릿속에 차분하게 하나 둘 셋. 전용주거 일반주거 둘 공동주택 셋 2층 이하로서 8m 이하 딱 나눠놓고 전용주거 일반주거 그러면 다시 머릿속에 두 가지 정리하죠. 정북 정남 해가지고 정북 띄워 건축해야 된다. 정남 띄워 건축할 수 있다. 그러면 정북 띄워 하이 한다 그런 것은 정북 이제 암기 들어가죠. 자, 전용주거 일반주거에서 높이 9m 이하 되는 부분은 북쪽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1.5m 이상 띄워 건축해야 된다. 높이 9m 초과되는 부분은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워 건축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되고 정남은 그냥 정남이 안 나와요.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 대지조성, 산업단지, 개발예정. 개발예정 지역은 정남 띄워 할 수 있다. 또 북쪽 방향 대지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남쪽으로 띄워 할 수 있다. 또 북쪽 방향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대지는 남쪽으로 띄워 할 수 있다. 그렇게 틀 잡아내죠. 거기까지가 전용주거 일반주거고 두 번째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 중심상업, 일반상업은 1조 적용 안 한다. 가장 중요한 거. 공동주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중심상업, 일반상업은 1조 적용 안 한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중심상업, 일반상업을 제외한 지에서 공동주택의 높이는 채광을 위한, 채광차 나죠?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향하는 방향, 창문 등이 있는 벽, 직각 방향 인접대 경계선 수평거리의 2배 이하, 근린상의 준주거는 4배 이하. 다세대는 인접대 경계선부터 1m 이상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 띄우면 2배, 4배 적용 안 합니다. 근데 이걸 확 줄여가지고 채광창 2배, 근린상의 준주거 제외, 다세대 1m, 기숙사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데 2배, 4배, 다세대 1m 이게 함정이 아니고 함정은 일반 상업, 중심 상업은 그 제도 안 쓴다. 이게 함정이라고. 그러니까 일반 상업에서 공동주택의 높이는 틀렸다. 이로 나온다고. 중심 상업에서 공동주택 높이는 채광창으로부터 틀렸다. 중심 상업, 일반 상업에 1조 적용 안 한다. 그 말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인동거리입니다. 하나의 대지에 공동주택을 2동 이상 건축하면 동과 동 사이 거리에서 일정한 높이가 제한된다. 그것도 마찬가지죠. 일반 상업에서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 공동주택은 동과 동 사이 거리에서 높이가 제한된다. 틀렸다. 일반 상업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중심 상업, 일반 상업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고. 그거를 딱 암기하고 난 상태에서 채광창으로부터 그러면 2배, 근린상업 준주거 4배, 다세대 1m 그렇게 정리하죠. 세 번째 2층 이하로서 8m 이하인 건축물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1번, 2번 그 말은 1조 등 확보, 높이 제한 적용 안 할 수 있다요. 2층 이하로서 8m 이하인 건축물은 2층 이하로서 8m 건축물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1조 등 확보한 높이 제한 적용 안 할 수도 있다. 함정이 세 가지요. 2층 8m가 3층 12m 숫자 바뀌는 거. 두 번째 2층 이하로서 그걸 갖다가 2층 이하 떠는이 아니라고 2층 이하로서. 세 번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1조 합본 높이 제한 적용 안 할 수 있다를 1조 합본 높이 제한 적용 않는다. 틀렸다. 안 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 자, 이제 5편 주택법입니다. 주택법 용어입니다. 첫 번째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이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된 건축물, 부속 토지 포함하고 단독 공동으로 구분한다. 첫 번째 부속 토지도 포함이 된다. 제외가 아니고 포함이 된다. 두 번째 단독, 공동, 복합 이런 거 나오니까 그러면 안 되고 단독과 공동으로 분류한다. 주택에 분류해가지고 구조 형태상 분류해가지고 단독과 공동인데 단독 아까 했죠. 단독에는 다중, 다가구, 다중, 중 3층이야 330이야. 다가구 그러면 3계층이야 660이야 19세대야.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아파트 5계층 이상, 연립 4계층 이하이고 660 초과, 다세대 4계층 이하이고 660 이하. 그 분리하고 그 다음 이제 2번 국민주택인데 주택법에서는 국민주택의 출제가 가장 많이 되세요. 국민주택이랑 주택 도시기금 지원받아 건설 개란 주택에서 전용면적이 85 이하 소득권을 제외한 도시간이 없으면 100이야. 일단은 반드시 뭐가 있었냐? 주택 도시기금 지원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주택 도시기금 지원 그게 있고 85 이하 최대 얼마? 100이야.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참고 도생입니다. 도생 300 미만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 영이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그 지문이 시험 문제에 곧잘 나와요. 이게 법에 있는 말이야. 300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 영이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게 도생입니다. 도생. 대통령 영에서는 뭐라 했냐? 그러면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 이게 나오는 거예요.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는 포인트가 건축인의 심의를 거치면 5층까지 쓸 수 있다. 이게 포인트고. 원룸형에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형태로 짓는데 아파트로도 할 수가 있고 연립으로도 할 수 있고 다세대로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하고 두 번째 욕실하고 보일러를 제외한 부분 하나의 공간 욕실은 물이 튀면 안 된다겠죠? 보일러는 가스 새면 안 되니까 거기는 막힌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욕실과 보일러를 제외한 부분 하나의 공간 하되 30 이상이면 2개 공간 할 수 있다. 40 이상이면 2개 공간 할 수 있다. X고. 지금 내용이 지금 전용 면적 얼마 이상이면 30 이상이잖아요. 30 이상이면 2개 공간으로 할 수 있다. 지금 법에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시험 문제가 40제곱미터 이상이면 2개 공간 할 수 있다. 5요 X요 그러면 X 40 이상이면 됐으니까. 근데 꼭 찍어서 40인 경우 2개 공간 할 수 있다. 그러면 5 그래야지. 이상 그러면은 기준이 있겠죠. 30 이상이면 2개 공간이지. 40 이상이면 2개 공간. 그러면 39면 2개 공간 안 된다는 얘기요. 40인 꼭 찍어서 숫자 찍었으니까 된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30 이상이면 2개 공간 할 수 있습니다. 30 이상이면. 세 번째, 세대별로 전용 면적이 14에서 50 이하니까 여기서 빨리 뭐 잡아야 돼요? 아파트가 도생이 되려면 얼마다? 50 이하다. 연립 다세대가 도생이 되려면 85 이하다. 그 해석해야 돼요. 연립하고 다세대가 도생이 되려면 85 이하. 아파트는 오로지 원룸이니까 아파트는 50이야. 그리고 원룸형은 지하에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생과 비도생이 함께 안 됩니다. 또 단지형 연립과 원룸도 안 됩니다. 단지형 다세대가 원룸도 안 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로 됩니다. 원룸형하고 그 밖의 주택 1세대 그러니까 퇴직자용 됩니다. 준주거하고 상업에서는 원룸하고 비도시형은 함께 할 수 있어요. 준주거 상업에서는 원룸과 비도시형 함께 할 수 있다.
그리고 맨 밑에 도생은 분양가상가 이제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세대 구분형, 세대 구분형, 세대 구분형 그러면 한 지붕 두 가족, 한 지붕 두 생각하고 자, 세대 구분형은 자 하나의 세대에서 일부 공간을 나눠 가지고 일부 공간을 나눠서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하는데 답 될 수 있는 부분만 주거자한테 반복해요. 첫 번째, 구분된 공간 일부 구분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 자 여기는 없지만 뭐가 있는가? 독립된 주거 생활이니까 욕실, 부엌, 현관이 따로따로 있어야 되고 여차하면 터서 한 가구가 써야 되니까 세대 간에는 연결문이나 경량골조에 경계벽을 설치하고 그리고 면적이 14 이상 될 것, 전용 면적이 14 이상. 그리고 세대 구분형이 전체 세대의 3분의 1 넘지 말고 전용 면적 합계도 전체 전용 면적의 3분의 1 넘지 말고 그리고 주택 건설 기준 적용할 때 구분된 공간이 몇 개냐 관계 무조건 하나의 세대는 본다. 답될 수 있는 것은 일부 공간 구분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면적은 14 이상. 얼마 넘지 마라? 3분의 1, 3분의 1 넘지 마라. 그리고 구분 공간 수에 관계없이 세대는 한 세대로만 계산한다. 준주택입니다. 준주택.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용으로 이용 가능한 시설. 기타. 오피스텔, 노인복지,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언어 기억합니다. 기타 했어요. 부대하고 복리는 주민들이 평소에 뻐글뻐글 모여있으므라고 복리. 평소에 주민들이 없으면 주민들하고 관계없는 장소가 부대. 그러니까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단지 안의 도로, 보안 등 대문, 경비실, 자전거 보관소 주민들이 없어요. 거기는 뭐라고? 부대. 복리, 어린이놀이터, 단지 내 상가, 유치원, 주민운동 경로당 평소에 주민들이 많이 어울려 있으니까 복리. 리모델링. 주택법 리모델링은 공동주택이지 단독주택이 아닙니다. 공동주택의 리모델인데 리모델이란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한 행위를 말하는데 증축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15년 이상 경과하고 증축의 범위는 전용면적 10분의 3 이내인데 전용면적 85 미만 되는 것은 10분의 4까지 증축에서 세대의 수를 증가하는데 기존 세대 100분의 15 이내 증가하고 그러면서 수직 방향으로 증축할 때는 최대 3개층까지다. 14층 이하는 2개층이다. 그러면 15층 이상은 당연히 3개층이지. 그런 숫자 쫙 깨고 있어야 돼요. 리모델링이 뭐냐? 대수선 플러스 일부 증축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리모델링 하려면 몇 년 경과? 10년 경과. 증축인데 그러면 15년. 증축인데 15년. 증축이 아니면 10년. 증축이면 15년. 증축이 보면 얼마까지 증축 가능하냐? 전용 면적 10분의 3 이내까지 가능하대. 전용 면적 85 미만 되는 것들은 10분의 4까지 증축할 수 있다. 공용 부분도 마찬가지로 공용 부분도 별도 증축할 수 있고 증축에서 세대수를 늘리자 몇 세대까지 늘릴 수 있냐? 기존 세대 100분의 15까지 늘릴 수 있다. 100분의 15까지 늘리되 수직 방향으로 증축한다. 최대 3개층까지만 할 수 있다. 14층 이하가 2개층이니까 15층 이상이면 3개층. 그 다음에 공공택지는 함정이 하나, 둘, 셋, 하나. 공동주택 건설용지다. 공동주택 건설용지. 둘, 무슨 사업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사업원에 도시개발 사업을 누가 하냐? 공공시행자가 해야지. 민간시행자 나오면 안 된다.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가 시행해야지 민간이 나오면 안 되고 세 번째가 수용사용 방식이지 환지 방식은 안 돼요. 혼용 방식인데 그러면 수용사용 쪽은 나와도 환지 쪽은 안 나와요. 세 번째, 경제자유기업 개발 사업도 수용사용 방식이지 환지가 나오면 안 돼요. 혼용 방식인데 수용사용 쪽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동주택이지 단독 나오지 말고 두 번째, 토지개발 사업을 공공시행자지 민간시행자 나오지 말고 수용사용이니까 환지 나오지 말고 경제자유기업 개발 사업도 수용사용 방식이지 환지 방식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6번 주택단지인데 주택단지 사업계획 승인받은 일단인 토지가 주택단지인데 다음에 시설로 분리되면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를 본다. 고속도로, 철도, 자동차 전용도로 분리가 되면 각각 별개 주택단지다. 20m 이상 되는 일반도로 8m 이상 되는 도시계 예정도로 분리가 되면 각각 별개 주택단지다.
이렇게 여기에서 사업계획 승인 받았으면 이게 하나의 주택단지입니다. 하나의 주택단지인데 중간에 이렇게 뭔가 들어가서 이렇게 구분이 되버려 이렇게 들어가지고 구분이 되면 이쪽 각각 여기도 주택단지, 여기도 주택단지.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면 주택단지 그럼 2개 되잖아요. 2개 이런 경우.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고속도로나 철도나 자동차 전용도로 들어가면 각각 별개니까 2개를 봐주는데 일반 도로가 들어가려면 최소한 20m 이상, 도시계획 예정도로 들어가려면 최소한 8m 이상 돼야.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12m의 일반 도로로 분리가 되면 주택단지를 하나로 볼 거냐 둘로 볼 거냐. 그때는 뭐라고? 하나지 하나. 왜? 20m 이상이 돼야 각각 봐주는데 12m 하면 각각 봐줄 수가 없잖아요. 12m 하면 각각 봐줄 수가 물어본다? 하나로 본다. 시험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박스에 있는 무슨 도로 막 주간선도로 보조간선 의심하지 말고 의심은 뭐하고 20m 일반 도로하고 8m 도시계획 예정 도로만 의심해요. 밑에 거 의심하지 말고. 7번 간선시설입니다. 간선시설 도, 상, 전, 가, 통, 지 도로, 상호서, 전기, 가스통신, 지역난방시설 등 단지 아래에 있는 기관시설을 단지 밖에는 같은 종류 기관시설에 연결한 시설을 간선한다. 단, 가, 통, 지는 가스통신, 지역난방은 단지 안에 있는 것도 포함한다. 공구입니다. 공구 별거 있습니까? 사업계획 승인 받았다. 사업계획 승인 받았다. 이게 뭐라 하나? 주택단지죠. 이 주택단지를 둘 이상 나눈다. 뭐 하려고? 따로 하려고. 나누니까 이거 뭐 우리가 공구를 한다. 공구. 이게 공구, 이게 공구가 되는데 첫 번째. 왜 나눴냐? 첫 번째. 착공신고, 사용검사 따로 한다. 두 번째. 공구 경계벽은 몇 미터 이상 폭? 6m 이상 폭. 세 번째. 하나의 공구는 최소 몇 개 이상 들어간다? 300개 이상. 네 번째. 공구를 나누려면 전체 단지는 몇 세대 이상? 600세대 이상. 다섯 번째. 안 보이지만 연결해요. 최초 공구는 사업계획 승인받고 5년 내 착수. 안 하면 취소할 수 있다. 5년 내 착수해서 중단되면 중단 사유 끝나고 1년 연장이 돼요. 최초 외 공구는 최초 공구 착수하고 2년 내 할 것. 2년 내 착수 안 하면 취소 안 된다. 거기까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공구가 끝나요. 자, 2번 사업주체입니다. 사업주체. 다른 법은 시행자라고 합니다. 시행자. 주택법은 사업주체라고 합니다. 자, 사업주체 시행자인데 주택법은 딱 2가지 사업합니다. 주택건설 사업, 대지조성 사업.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자, 연간 단독을 20 이상. 그러려면 국장한테 등록을 해야 돼요. 누구한테 등록하냐? 국장한테 등록한다. 해가지고. 그러면 등록에 보면 얼마 이상 할 때 등록하냐 물어보면 단독주택 연간 20호 이상 하려면, 공동주택의 연간 20세 이상 하려면, 도생인데 그 규모가 작으니까 30 이상, 퇴직자용인데 퇴직자용, 원룸과 비도생 1세대가 퇴직자입니까? 퇴직자용은 30 이상, 퇴직은 연간 만 이상. 그래서 연간 20, 30 만 이상 하려면 국장에게 등록합니다. 등록 기억하시고. 2번 비등록이 거기서는 1, 2, 3 가장 중요한 게 비등록이요. 등록 안 해도 그 규모 한다고. 1번 국가지하철공사공사, 2번 공익법인, 3번 주택자비 등록사업자 함께 할 때, 4번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자가 등록사 함께 할 때, 그럴 경우에는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시고. 공동사업주체입니다. 둘이 하니까 공동이지. 그때는 공동사업주체 본다, 간주한다요. 본다는 간주한다. 첫 번째, 토지 소유자는 등록사업도 공동 시행할 수 있다. 그때는 공동사업주체 본다, 즉 공동사업주체 간주한다. 두 번째, 주택조합도 등록사업자 공동 시행할 수 있다. 공동 본다, 간주한다. 세 번째, 고용자는 등록사업자 공동 시행에는 하의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의한다. 그래서 고용자는 필수. 그래서 겉비리. 고용자는 필수다, 겉비리 그랬고. 2번 다시 가가지고, 자,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을 제외한 주택조합이 누구랑 함께 하냐? 등록사업자.
등록사업자뿐만 아니고 지자체, 토지공사, 지방공사하고도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는 안 보이지만 뭐가 있냐 그러면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 함께 할 때 등록사업자는 시공자 책임은 기본이고 등록사업자 잘못해서 사업이 지연, 중단돼 가지고 조합원에게 손해를 가했으면 손해배상 책임 의무가 있다. 당연하다 그래야 되고 2번 주택조합은 중요하죠. 주택조합. 첫 번째 주택조합에는 지역, 건설, 직장 공급, 리모델 세 가지인데 주택조합은 어려운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오는데 시험 문제 가장 잘 나온 게 뭐냐? 3번.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시군구 허가냐 신고냐 신고다. 시군구냐 시도냐 이게 주구장창 나옵니다. 그래서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시군구 신고다. 설립 신고, 변경 신고, 해산 신고 절대 잊으면 안 되고 위에 건설하는 지역하고 건설하는 직장은 둘 다 건설해야 되니까 땅이 있어야지 땅이. 그래서 대지 면적 100분의 80 이상 사용 권한을 확보해가지고 즉 사용 승낙서 확보해가지고 건설 대지 권한하는 시군구 설립인가입니다. 설립인가. 변경할 때는 변경인가 해산할 때는 해산인가만 똑같아요. 설립인가 변경인가 해산인가. 근데 지역하고 건설한 직장이 설립인가 신청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 대지 면적 80% 이상 사용 승낙서가 필요하다. 변경인가 해산인가는 그거 필요하지 않아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주택 소유자의 권한을 시군구한테 리모델링 그냥 설립인가입니다. 인가. 그러니까 남들은 다 인가인데 헝그냥 뭐라고 신고라고.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시군구 신고거나 그렇게 알고. 두 번째. 이제 설립 인가 신청할 때 첨부 서류가 지역하고 직장은 여러분 이런 게 나온다고. 지역 직장은 첫 번째 창립청의 회의로, 두 번째 조합장 선출 동의서, 세 번째 전원이 잡힐 연명한 규약, 네 번째 몇 세대 할 건데 사업계획서, 다섯 번째 몇 명 모았는데 조합원 명부. 첫 번째 창립청 했습니까? 회의를 가져오세요. 두 번째 누가 조합장이요? 조합장 선출 동의서. 세 번째, 자 이것은 지금 얘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관이 아니고 규약이에요. 규약. 조합원 100% 찬성한 사인한 규약 들고 오고, 네 번째 몇 세대 할 건데 사업계획서입니다. 조합원 몇 명 모았는데 조합원 명부가 있어야 돼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그거에다 추가로 두 가지 더. 결의서. 리모델링 할래? 주민들이 한다. 얼마 동의? 3분의 2 이상 동의서. 한 동만 한다. 그 동 3분의 전체 한다. 전체 3분의 이상과 동별 3분의 동의서 들고 오고,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되는가? 사용검사 받고 10년, 증축은 15년 이상 증가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그게 있어야 돼요. 그 세 번째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조합원 명부, 조합원이 될 자가 그 직장에 근무하는 자를 증명하는 서류, 그리고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국민주택 공급받기 직장주택자는 조합원 명부 20명 이상 모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그 직장에 근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얘는 무주택이니까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합원의 구성입니다. 조합원은 맨 밑에 리모델링은 조합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제외한 주택조합은 건설 예정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을 하되 20명 이상이 돼야 됩니다. 리모델링을 제외한 주택조합 조합원은 건설 예정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을 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은 돼야 된다. 넘기면 조합원의 자격인데, 조합원의 자격 첫 번째 이거는 A 세 가지 A가 중요하죠. A가 1번의 A. 자, 건설하는 지역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부터 입주 가능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85 이하 하나 가진 세대주, 그리고 조합설 임가 신청했는데 광역생활권에 6개월 이상 거주해 온 자일 것.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조합설 임가 신청부터 입주 가능까지 무주택 세대주.
또는 85에 하나 가진 세대죠. 그러면서 조합설 인가 신청인데 광역생활권에 6개월 이상 거주할 것. 직장주택자의 A는 똑같아요. 무주택 세대 80 하나 가진 세대. 조합설 인가 신청부터 자, 조합설 인가 신청 현재 같은 도시 같은 직장의 근무입니다. 근무. 그 다음에 국민주택 공급밖에 한 직장주택 때문에 A가 확 달라져요. 조합설 민가 신청부터 입주가능까지 무주택 세대주만. 무주택 세대주만.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공동주택 소유자입니다. 사업계획 승인받아 그 말은 주택법으로 건설한 공동 소유자. 복리는 단지 내 상가 함께한다. 상가 소유자도 포함한다 이거고. 건축업하다 분양 목적인 공동주택 소유자와 건축물 공동주택 외이니까 상가 소유자도 포함한다. 그러니까 리모델링 주택 조합원은 세대주가 아니고 소유자거나 소유자다 그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3번 리모델링 주택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 취득하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4번 잘 나와요. 4번은 3번 아직 한 번도 안 나왔고 4번 특이구할 중에서 그러면 접수 순위에 따라 지위 인정해야 된다 해서는 안 된다. 해서는 안 된다. 지역주택집의 구성을 선정할 때 접수 순위에 따라 지위 인정해서는 안 된다. 자 이제 지역 직장 조합원의 교체 및 신규 가입인데 지역하고 직장은 설립인가 받고 조합원 교체 신규 가입이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한번 해봐요. 궁금해 해봐요. 3년 3년. 지역 직장은 설립인가 받고 교체 신규 가입 안 됩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두 가지 점입니다. 추가 모집하고 결혼이 발생해서 충원은 되는데 추가 모집은 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모집을 하되 언제까지 하냐?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까지. 가로에 1회 3월 X수라는 것은 옛날에는 추가 모집은 한 번만 된다. 3개월 이내 한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고. 추가 모집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까지 된다.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그 부분 좀 알았는 얘기고. 두 번째, 결혼으로 인한 충원인데 조합원이 사망했다. 당연히 상속인이 들어와야지. 그럼 교체를 시켜야지. 두 번째 암기해야 돼요. 사업계획 승인받은 이후에 입주 선정된 지가 양도, 증여, 판결 등으로 바뀌면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는 교체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조합원 탈퇴해서 건설 예정 세대 2분의 1이 안 된다든가. 다섯 번째, 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이 돼가지고 조합원이 예정 세대 2분의 1이 안 되면 좌우지간 2분의 1은 맞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 충원하라고. 네 번째, 조합원이 무자격 판정 받으니까 쫓아내고 다른 애가 들어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니은은 암기하고 나머지는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부터 이제 설립인가 취소인데 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받고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야 돼요.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 안 하면 설립인가 취소할 수 있다.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야 되는데 2년 해야 되는데 이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야 되는데 30세대 이상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은 사업계획 승인이 아니고 허가. 판단 잘 하세요. 리모델링은 허가입니다. 허가. 리모델링 허가. 리모델링 해가지고 세대를 늘릴 건데 몇 개 늘릴 건데 30세대 이상 늘리면 사업계획 승인. 30 미만 늘리면 계속 리모델링 허가다 이 뜻이요. 거기까지가 주택조합에 관한 사항입니다. 넘겨보면 이제 3번 사업계획 승인과 사용검사입니다. 사업계획 승인과 사용검사. 주택법에서 건설 사업하든 대지조정 사업하든 이제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승낙받는다. 이게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그러면 대상은 얼마 정도 할 때 승인받냐? 첫 번째, 뭐 할 건데? 단독주택 30호 이상, 공동주택 30세 이상, 대지는 10,000제곱미터 이상인데 예외적으로 단독 30인데 한옥이면 50 이상. 또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필지받지 않고 일단의 토지를 받으면 50 이상. 공동주택은 30 이상인데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가 전용면적 30이고 진입도 폭이 6m 이상이면 50 이상. 정비사업 중에서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환경 관리는 50 이상. 대지는 10,000 이상. 작년에
한옥 30 이게 시험에 나왔다고. 그러니까 그 숫자 암기해야지 2에서 못 푼다고. 30, 50, 50, 30, 50, 50 만 이상 되면 사업계획서임 받는데 2번 누구한테 받습니까? 물어보면 누구한테 받습니까? 대지 면적이 10만 미만이면 다 나와요. 다 나와요.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 군수 10만 이상인데 시도, 대도시, 시도, 대도시. 다음에 4명은 국장한테는 국장한테, 국가고 토지공사는 국장한테 가요. 330만 이상인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은 국장한테. 또 수도권, 광역시 긴급한 주택 해소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국장이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국장한테 가는 거예요. 또 국가지자체 공사가 50호 초과 출전 해소도 국장한테. 그거 암기했습니까? 작년에 그것도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암기해야 된다는 얘기고. 대지 소유권 확보는 얘는 애초부터 잘 나오고 사업계획 승인 받고 싶으면 대지 소유권 확보해 오세요. 단 다음의 경우는 미확보에 됩니다. 1번, 2번, 3번. 3번 국가지자체 공사 땅 안 써도 돼요. 2번 소유권 없더라도 사용수익 권음 확보하면 돼요. 1번이 문제죠. 1번이. 지구단위 결정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지 면적의 80% 이상 사용 권을 확보했다. 나머지 미확보한 토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되면 사업계획 승인해 주는데 80 이상은 많이 써먹었는데 가로 안에 주택조합이면 95% 이상 소유권 확보. 80은 뭐라고? 사용할 수 있는 권을 확보고 주택조합은 사용 권한이 아니고 95%랑 소유권 확보. 땅 사라고 95% 사오라고. 그래야만 사업계획 승인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이 나온 상태에서 나머지 뭐 시작돼요? 매도 청구. 자, 매도 청구할 때는 얼마 줄 테니까 팔고 나가라? 시가. 얼마 이상 협의한다? 3개월 이상 협의한다. 원주민 보호가 있고 사업주체 보호가 있는 거예요. 원주민 보호합시다. 지구단위 계획 지정되기 10년 전 소유자는 원주민이니까 매도 청구할 수가 없어요. 사업주체 보호합시다. 95% 이상만 확보했으면 원주민이고 뭐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자에게 할 수 있다. 5번도 잘 나오고 인가를 받아 설 때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의 주택 토지에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니까 있다. 그 다음 이제 아까 리모델링 조합 만들 때 결의하고 리모델링 할 때 결의는 완전 달라요. 리모델링 조합 설립할 때 결의는 무조건 얼마? 3분의 2. 통조합 만듭니다. 그래 그동 3분의 2. 전체 조합 만들 건데요. 그래 전체 3분의 2상과 동별 3분의 2. 그러면 조합 설립인가 나와요. 리모델링 할 건데 리모델링 한다. 한 동 한다. 그동 5분의 4 이상 결의. 그래야 리모델링 결의. 리모델링 허가가 나온다. 전체 할 건데요. 그래요. 전체 5분의 4 이상과 동별 3분의 2 이상 결의가 있어야 리모델링 허가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거 잊어먹으면 안 되고. 거기에서 동의 안 하면 어쩐다고? 나가. 매도 청구다. 매도 청구. 리모델링 조합 설립할 때 동의 안 하면 나가란 말 안 해요. 리모델링 결의에 동의 안 하면 나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4번 동그라미 4번. 사업계획 승인 받고 승인 신청 받으면 60일 내에 한다 만다 가부 결정 60일. 그 다음에 이제 3번 착공식인데 자 언제 착공하냐? 사업계획 승인 받았다 시작해야지. 건축법은 몇 년이요? 허가받고 1, 3, 2, 1. 주택법은 5, 2, 1 암기해야지.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받고 몇 년 내 착수한다? 5년 내 착수한다. 안 하면 어쩐다? 취소할 수 있다. 5년 내 착수해가지고 가능하다 중단이 되면 중단되면 중단 사유 끝나고 1년 연장. 두 번째 이제 공구별로 분할해서 할 건데 그래 최초 공구는 몇 년 내에 한다 승인받고 5년. 안 하면 어쩐다? 취소할 수 있다. 근데 5년 내 시작하고 중단 사유가 생기면 중단 사유 끝나고 1년 연장. 걔도 1년 연장 돼요. 니은 최초 외 공구는 최초 신고하고 2년 해야 되는데 2년 내 안 하면 위반. 이거는 취소 사유다 아니다? 아니다. 거기는 연장도 없다. 참고 사업주체가 신고하고 공사 시작할 경우 사업계획 승인받은 건설 대지 매도 청구 대상 대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매도 청구 대상 대지 소유자가 첫 번째 매도에 합의했다 아니면 소송직에서 승소 판결 받았다 그때만 시작할 수 있어요. 자, 이 토지에다 건설 사업합니다. 뭐는 받았다? 사업계획 승인 받았다.
몇 년 내 착수해야 된다? 5년 내. 5년 내 착수를 해야 되는데, 시작해야 되는데, 안 하면 승인 취소돼요. 근데 이만큼에서 이 토지에서 미확보했다고, 미확보. 미확보했으면 뭐 해야 돼요? 매도 청구. 이렇게 매도 청구 대상 토지가 있을 때는 어떻게 남의 땅인데 시작을 하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쩐다? 토지 소유자가 팔겠다고 합의해 주든가 아니면 소송 제기해서 승소 판결 받으면 그때에서 착수할 수 있다. 신설되고 안 나왔어요. 옛날에 이런 거 없었어요. 참고는 신설되고 안 나왔으니까 알아야 돼요. 사업계획 승인 받았는데 미확보한 토지에 매도 청구 대상 토지가 있으면 그 소유자가 매도에 합의해 준다든가 그래 팔게 불쌍해서 팔게 합의해 준다든가 아니면 어쩌면 소송 제기해서 승소 판결 받으면 그때에서 비로소 시작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잘 알아야 되고 또 중요하게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취소 끝맺음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다음 해당 승인 취소할 수 있다. 1번 승인받고 5년 내 시작 안 하면 취소할 수 있다. 최초 공급 있죠? 공급을 분할 5년 내 안 하면 취소할 수 있다. 똑같아 5년은. 근데 최초 외에는 몇 년? 2년 안 하면 걔는 취소 사유가 안 된다고. 걔는 취소 사유가 안 돼요. 2번 사업주체 경공매로 대지 소유권 상실하면 취소할 수 있다. 3번 사업주체 부도 파산 공사하려 불가능 취소할 수 있는데 2번 3번은 위에 잘 봐야 돼. 2번 3번은 주택 분양 보증이 됐으면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건 취소하면 안 돼요. 왜? 보증기관이 책임져야 돼 이것은. 그러니까 총 4개 있는데 첫 번째 사업계획 승인받고 5년 내 착수하면 취소할 수 있다. 두 번째 공급을 분할한다. 최초 공급 5년 내 안 하면 취소할 수 있다. 최초 외에는 2년 내 안 해도 취소가 안 된다. 부도 파산했다. 취소할 수 있는데 분양 보증이 됐으면 취소 못함. 경공매로 대지 소유권 상실 취소할 수 있다는데 분양 보증이 됐으면 취소 못함 이 얘기고. 그 다음에 5번 사업계획 승인 효과죠. 사업계획 승인 효과. 여기서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받은 다른 법이랑 각종 허가 신고한 걸로 본다. 왜? 승인권자가 그쪽 기관장과 합의했으니까. 그래서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건축법 건축 받은 거 본다. 그러면 되고. 그 다음 6번 이제 건설 용지 확보입니다. 1번 국공지 우선 매감인데 우선은 특혜입니다. 특혜. 국가나 지자체는 이런 자한테 먼저 매각 임대할 수 있다. 누구한테? 국민주택 규모주택을 50% 이상 건설하겠다. 또는 조합주택을 건설하겠다. 또는 그 주택 건설하려고 대지 조성한다. 그 자에게 우선 매각 임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그게 뭐라고요? 특혜 이거 아닙니까? 특혜 받았으면 빨리 해야 돼요. 빨리가 몇 년이요? 2년. 2년 내 주택 건설 안 하는가 대지 조성 안 하면 매각했으면 환매할 수 있다. 임대했으면 계약 취소할 수 있다. 주택법 취소는 전부 다 할 수 있다. 하이한다가 아니라 전부 다 할 수 있다. 2번입니다. 채비지입니다. 채비지 토지개발 사업 시행자가 환지 방식을 할 때 비용 충당 목적 남긴 게 채비지 아닙니까? 채비지에 대해서 군민대 사업주체가 채비지 매각 요구하면 토지개발 사업 시행자는 채비지 총면적 2분의 1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요. 그랬을 때 채비지 양도가는 얼마 줍니까? 하면 양도가는 얼마야? 그러면 감정가 기준. 단 임대주택 등 그러면은 어쩔 수 없어요. 저성원가. 임대주택 등 저성원가 줄 수가 있고. 2번 사용검사입니다. 사용검사권자가 시군구입니다. 시군구. 아까 사업계획 승인은 사업계획 승인은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 10만 제곱미터 이상 10만 미만이면 다 나왔죠.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조, 시장, 군수 10만 이상이다. 시도, 대도시. 다음에 해당하면 국장한테 한다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배웠잖아요. 공사 끝나면 사용검사는 원래 얘가 해야 되는데 얘가 사용검사 않고 검사는 누가 한다고? 생뚱맞게 시군구. 이거는 검사를 누가? 이것은 국장. 그러니까 얘는 맞잖아요. 얘는 이렇게 맞아지는데 얘가 안 맞으니까 좀 특이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검사는 시군구하고 국장이 시군구 국장.
검사 기간 며칠이요? 15일. 건축법에서 사용 승인 신청하면 며칠로 검사요? 건축법은 7일. 주택법은 15일. 자, 3번. 사업주체가 파상을 하나 정당한 사유가 없이 사용검사 신청 안 한답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해야 되겠지. 그래서 1번. 사업주체가 파산해서 건설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 그때는 시공을 보증한 자가 공사 끝내고 사용검사 받아야 돼요. 다만 보증한 자가 없거나 그자마저 파산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입주 예정자 대표가 시공회사 선정해서 공사 끝나고 사용검사 받아야 된다. 방법이 없어요. 두 번째,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사용검사 신청을 안 해요. 공사는 끝났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그때는 시공자나 보증자나 입주 예정자들이 사용검사 신청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4번 하나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구분해서 사업계획 승인 받은 경우 완공된 주택에 대해서 공구별로 사용권 받을 수 있다 없다니까 있다고. 또 사업계획 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해서는 동별로 사용검사 받을 수 있다 없다니 거기도 있다 그래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임시사용승인이죠. 주택건설 사업이면 동별로 공사 끝나면 동별로 임시사용승인 받아 쓰고 대지는 구역별로 임시사용승인 받아 쓰는데 임시사용승인 대상이 공동주택이면 세대별로 임시사용승인 세대별로 임시사용승인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테마 4번 주택공급 잠시 쉬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잠시 쉬고 마칩시다.